안녕하세요. 서지연 세무사입니다. 두 번째 세무 마인드셋을 위한 시간인데요. 먼저 저번 시간에 알려드린 사업자의 종류에 대해서 핵심만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파는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가 있고, 과세사업자는 다시 매출액에 따라 간이가세자와 일반가세자로 나눠지고, 누가 사업을 하는지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세금이란 게 많이 벌면 적게 내고 싶고 적게 벌면 안 내고 싶은 게 세금인데요. 그동안 세무 업무를 하면서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은 어떤 질문일까요? 바로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 입니다. 그걸 알려면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세금이란 단순히 보면 내가 번 돈, 즉 수입에서 그 돈을 벌기 위해 쓴 지출을 빼면 소득이 되고 거기에 법에서 정한 세율을 곱해 나오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세금을 결정하는 구조 중에서 수입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다음 영상에서는 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알게 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1차원적으로 생각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내가 번 수입보다 적게 세무서에 신고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세무서에서 원래 납부했어야 할 세금에 가산세를 살포시 더한 납부통지서를 받게 될 텐데요. 일부러 그렇게 신고해도 안 되지만 세법을 모르고 신고한 사람에게도 이 가산세를 감면해 주진 않습니다. 그럼 반대로 실제 수입보다 더 많이 신고하는 경우는 세무서에서 돌려줄까요? 더 많이 신고했다고 세금을 돌려주세요 라고 청구하지 않는 이상 알아서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이런 안타깝고 억울한 상황을 피하고 모르고 당하는 일이 없게 하는 게 세무 마인드셋의 목표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세드셋을 위해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 수입이란 게 무엇일까요? 세법에서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것을 수입이라고 합니다. 재화와 용역은 제 채널 첫 영상인 기초 세무 용어 영상에서도 제일 처음에 설명한 세무 용어인데요. 그만큼 앞으로도 많이 나오는 용어이고 중요한 용어이기 때문에 세무 용어 동영상을 보시고 오면 제일 좋지만, 여기서는 세무 용어 영상에 대한 설명했던 부분을 간단히만 설명하겠습니다. 재화란 세법에서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물건과 권리에 대해서 살펴보면, 물건은 컴퓨터, 휴대폰, 책상, 카메라, 자동차처럼 형체가 있는 것이고, 권리는 특허권, 저작권처럼 형체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용역은 재화 이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영무와 그 밖의 행위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의사가 진료를 하거나 자동차가 고장나서 수리를 하는 것, 저처럼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용역이라고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걸 수입이라고 했는데요. 베이커리 사장님이 빵을 팔고 돈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빵이 재화이고, 이 재화를 제공하고 돈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돈이 수입인 겁니다. 근데 베이커리 사장님이 지나가다가 10,000원을 주었다고 한다면 이 지나가다 10,000원 주은 걸 수익금액에 넣어야 할까요? 이건 내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세법에서의 수입이 아닙니다. 이제는 수입이 뭔지는 알았는데, 그럼 이 수입에 어떤 금액을 넣으면 될까요? 한번 내가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라고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고객이 와서 빵을 삽니다. 고객이 결제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바로 실물현금, 체크카드, 신용카드, 선불카드, 계좌이체,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도 카드에 속하고 계좌이체 현금결제도 현금에 속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보면 카드와 현금인 것이죠. 앞으로 신용카드라고 제가 말하는 건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모든 카드를 통칭해서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결제수단이 다양해져서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등 결제 방법이 많은데요. 다양하지만 페이들도 결국에는 카드나 현금 통장과 같이 연동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카드와 현금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현금과 신용카드를 받았을 때 수입에 어떤 금액을 넣으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현금과 신용카드 받은 걸 파악해서 넣으면 됩니다.
근데 아마 본인이 스스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수입을 계산하다 보면 이걸 다 신고하는 게 맞나? 아마 신고할 때마다 의심을 하면서 신고하실 텐데요. 지금부터는 내가 파악한 수익 금액이 맞는지 검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세무를 하면서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는 가정을 깔고 부가가치세 신고든 종합소득세 신고든 신고하기 전에는 마지막에 꼭 검증을 하고 신고를 하거든요. 이 부분이 세무를 하면서 실수를 최대한으로 낮추는 저만의 방법인데요.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을 잘 따라오시다 보면 이제는 확신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검증하는 방법을 알려면 현금과 신용카드가 국세청에 어떻게 금액이 연동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현금부터 알아보면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현금을 받은 경우 고객은 현금 영수증 발행해주세요, 세금계산서 발행해주세요, 그냥 가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요청을 할 것입니다.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현금 영수증 발행 내역이 바로 전송되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 발행 금액은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 금액은 누락 없이 신고해야겠죠. 그 다음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가 있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직접 발행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국세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종이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종이로 발행한 것이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신고할 때 종이세금계산서를 합산해서 같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럼 홈택스에서 조회도 안 되는데 신고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때 빨간색과 파란색 두 장을 작성하는데요. 이 두 개가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내용이 적힌 걸 빨간색은 매출한 사람이, 파란색은 매입한 사람이 갖게 됩니다. 이 파란색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가 있는데 매입한 자가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신고하게 되면 자연히 국세청에서는 빨간색 세금계산서도 있구나 이 부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종이 세금계산서 매출을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바로 알고 가산세를 또 살포시 추가해서 고지서가 날라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수증만 받고 현금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는 국세청에서 금액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자진해서 금액을 파악한 후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현금으로 받은 경우 매출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 신용카드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 보면 신용카드도 국세청에 매출이 연동되어 금액이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누락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간혹 누락하기가 쉬운 게 KG이니시스, 토스페이먼츠, 나이스페이먼츠와 같은 전자지급 결제 대행사를 통한 매출인데요. 결제 대행사를 통한 매출도 국세청에 금액이 보고가 되고 있으므로 금액을 파악해서 누락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요즘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 시일본가 등 판매 대행사들이 다양화가 돼서 매출을 신고하는 게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 고객이 결제하는 수단은 현금 아니면 신용카드이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 부분만 잘 생각해 본다면 매출을 신고하는 금액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실제 어떻게 본인이 파악한 매출을 홈택스에서 수익을 비교하는지 한번 해봐야겠죠? 아까 빵집 사장님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위해 매출을 집계했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 정말 많은 금액을 벌었네요. 전자세금계산서는 3억 3천, 현금과 현금 영수증 합쳐서 2억 2천, 신용카드 1억 1천, 총 6억 6천을 벌었네요. 그럼 파악한 금액이 맞는지 홈택스로 같이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 후 메인 화면으로 와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를 누르고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목록 조회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월, 분기별 목록 조회를 누릅니다. 여기서 빨간 별표 부분만 지정하면 되는데 전송기간은 전체로 두고 매출세금계산서 금액을 확인할 것이기 때문에 메인 매출 구분에서는 매출, 조회기간 구분은 1월에서 6월의 매출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반기별을 선택합니다. 조회기간은 1월에서 6월은 1기, 7월에서 12월은 2기이므로 1기로 선택하고 조회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합계 금액을 보니 3억 3천만 원으로 빵집 사장님이 파악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금액과 동일하네요. 그럼 다음으로 현금영수증을 조회해 보겠습니다. 다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메뉴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현금영수증을 누릅니다. 현금영수증 조회 발급수단에서 가맹점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누계 조회를 누르면 이 화면이 뜨고, 현금영수증은 3개월씩 분기로 조회가 돼서 1월에서 3월인 1분기와 4월에서 6월인 2분기를 각각 조회하여 합산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을 조회해보니 1월에서 6월에 1억 6,500만 원이 확인되네요. 근데 현금과 현금영수증을 합해서 2억 2천이었는데 현금영수증이 1억 6,500만 원이므로 현금 중 현금영수증 발행을 안 한 금액은 5,500만 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현금영수증과 현금을 작성한 란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을 받은 금액 중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금액과 발행하지 않은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만 조회하면 되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메뉴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신용카드를 누릅니다. 신용카드 매출 조회에서 신용카드 판매대행 매출 자료를 조회하고 결제연도를 보시면 1, 2, 3, 4분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과 마찬가지로 3개월씩 분기로 조회가 되므로 1분기와 2분기로 선택해서 조회합니다. 1분기와 2분기 합산해서 1억 1천만 원이 조회가 되고 빵집 사장님이 파악한 신용카드와 홈택스 조회 금액도 일치하네요. 아래를 보시면 신용카드 제로페이 매출 자료 조회가 있는데 아까 말한 KG 이니시스의 결제 대행사나 배달의 민족 판매 대행사 매출도 여기에서 조회가 되니 여기에 금액이 있다면 이 부분도 포함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파악한 대로 신고하면 문제없이 신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실제 수익 금액만 잘 파악해도 세무서에서 연락 올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알려드린 수입을 파악하는 방법을 잘 보신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내가 번 수입보다 더 많이 신고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세드셋 어떠셨나요? 세드셋 영상을 기획할 때 정말 많이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쉽고 재미있게 받아들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오늘 영상도 세무에서는 정말 기본이고 중요한 사항이라 설명하는 방법을 정말 다양하게 생각해보고 만든 영상인데요. 그런 만큼 아주 많은 분들이 보시고 세무를 쉽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모두 세드 셋!